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6차 미소 묵은 정진 여전히 우리 반장을 맡고 계신 대명님께서 생명체 사랑 실천 운동의 추진 본부장까지 맡고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아침 질문은 어제 오래간만에 나들이를 한번 하셔서 바깥 구경도 하고 또 집안도 한번 둘러보고 하면서 신문을 한번 보니까 우와, 한샘 사장님께서 이렇게 태제 미네르바 대학을 설립해서 세계 속에 인재를 양성해서 세계와 함께 큰 하모니를 이루어서 같이 잘 사는 길을 한번 열어보겠다. 개인의 사제 전체를 이렇게 모아서 그래서 구상을 한 것을 발표한 신문을 보고 아니 덕분 스쿨이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벌써 때가 되니까 그런 것을 구상하시는 분이 생기는군요 하면서 상상력을 키워서 그것을 해보겠다 하는 모토를 보고 그 상상력 키우는 거와 우리 덕분 스쿨에서 전지전능한 영이 보여주는 영감받아 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지구에서는 아이비리그를 하면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 예리 대학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 최고의 학교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서 알 거예요. 근데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그 한계점이 박사 코스라는 거예요. 박사 여러분 실제로 많은 수고를 해서 그 논문을 발표하는 걸 볼 수 있지만 일부분의 아주 적은 것을 연구해서 발표한다는 거죠. 그런데 덕분 스쿨은 박사 위에 코스가 없을까 해서 착안한 것이 제가 일찍이 공부는 박사가 끝이 아닌데 그 위에 또 있다고 제가 그 위에는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지 않은 도의 상태를 다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 이걸 도를 안내주는 스승, 도사라는 단계가 있다. 그래서 박사 위에는 도사. 그럼 도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오로지 고마움이 솟구쳐 오르는 삶을 산다. 왜? 도와준 덕분에 산다는 걸 깨달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로지 고마움이 섞어서 그저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덕분입니다 하면서 사니까 이거는 도사 위에 감사의 실천 단계에 있는 분이다. 도사는 이제 알았다 깨달았다 이거. 감사는 그 깨달음을 이제 실천하는 단계가 있다. 그 단계를 감사하면서 사니까 고마움에 대한 그저 감사의 단계라면 그 위에는 이 귀한 것을 전해줘야 된다고요. 그 전해주는 단계는 본보기가 돼주는 거예요. 뭐냐? 도사는 바르게 알았으니 이제 감사를 표현하는 걸 넘어 보답하는 행동을 한다고요. 어떻게? 늘 나눔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예! 밥은 제가 사겠습니다. 오늘 밥은 제가 사겠습니다. 늘 밥을 사요. 그래서 밥 사라고 그래요. 보답하는 행동을 이렇게 대표적인 이름으로 밥사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깨달은 단계 도사 그걸 늘 입에 달고 사는 감사의 행을 하신다고. 고마움에 대한 마지막 보답으로 보답의 행 밥을 늘 산다고. 즉 늘 나눔을 한다. 이게 도사 후에 감사, 감사 후에 밥사. 이게 덕분 스쿨의 커리큘럼 학과에 배치된 과목들이라고요. 그래서 덕분반에서는 덕분인 줄 알고 존중반에서는 오로지 도움받아 사니 모든 생명체 이웃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반이에요. 늘 신뢰받는 삶. 그것은 바로 고마움을 알고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즉 나눔으로 마지막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학교 체계를 이미 딱 갖추어 놨어요. 지금 한샘 사장님이 상상을 키워서 세상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큰 하모니 그렇게 great 혹은 grand 하모니를 이루는 태제라는 이름도 붙여가면서 이렇게 미네르바 대학을 세운다 하니까 큰 박수를 우리 보내줍시다. 네.
자, 여기서 질문의 요지가 들어가겠습니다. 상상과 영감받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상상을 대부분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보면서, 즉 여러 가지 독서를 통해서 상상력을 키우라고 지금 유태인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유태인들 상상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보면 초등학교부터 학교를 딱 가면 제일 먼저 도서관으로 가도록 안내를 하고, 도서관에 가면 오늘 책 읽을 거, 쉬는 시간에 책 읽을 거를 먼저 선택해서 책 제목 쓰고 누가 가져갔다 그렇게 해서 딱 가져가서 책을 쉬는 시간마다 틈틈이 보고 방과후 이렇게 반납을 할 때는 무슨 책을 봤는데 소감을 적도록 이렇게 해서 그 개인적으로 독서하는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이게 거의 10,000권 정도 읽도록, 그러니까 뭐 그것도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뭐 분야, 과학이라면 과학책만 만약에 1학년 때 읽었다면 딱 담당 지도 교사가 과학책만 읽으면 안 돼요. 미술책도 한번 보세요. 역사책도 한번 보세요. 이러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사고가 열리도록 이런 독서를 이렇게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사고를 확장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태인들이 0.25%밖에 안 된다나 뭐 그랬는데도 세계의 80% 불을 거머쥐고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냐면 14살 되면, 자기 나라도 13살이죠. 그때 되면 성인식을 열어줘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자, 사춘기가 와서 실제로 여성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잖아요. 이 성인이 됐으니까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 건지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부모가 도와줍니다. 자, 성인식 하는 날에는 전 세계 부모가 아는 지인들한테 다 연락해요. 우리 딸이 드디어 성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부 다 돈을 보내요.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보내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많이 보내가지고, 이 자녀가 13살에 이미 뭐한 줄 아세요? 돈이 몇 천만 원이 벌써 딱 생겨서 이걸 뭐 부모가 아주 안전한 펀드라든지 이런 데 다 이렇게 투자를 해 줍니다. 자기가 사회에 나올 때 한 1억 정도 만들도록, 그러면 자본금 1억에서 자기는 실제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초공사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학교를 다니면서 뭘 한 줄 아세요? 내가 1억이 있으니까 앞으로 뭘 할까? 이 생각으로 공부를 한다고요. 아이고, 취직이 될까 안 될까, 뭐 취직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1억을 가지고 뭘 할 거냐 계속 사업할 구상을 한다고요. 다른 사람 밑에 가서 취직할 구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벌써 스케일이 달라요. 내가 뭘 할까? 무슨 장사를 할까? 내가 오너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출발하는 공부 시간에 계속 책을 보면서 뭘 할까 이런 생각으로 세월을 보내준다고요. 그것도 장장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런 시스템으로 자녀를 훈련시키는 거하고 그냥 시키는 거하고 같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노벨상을 0.2%밖에 안 되는 그 25%, 거의 반 가까이 심하면 3분의 1이지만 심하면 반이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노벨상도 다 받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교육시설이 크면 또 학교를 좋은 데 가라 할 때, 예를 들면 하버드대학, 예일대학 가라고 막 비싼 가해 공부를 시키면서 막 그 학교를 보낸다고. 보낼 때 뭘 한 줄 아세요? 좋은 학교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한다고. 인류대학을 왜 넣었냐? 거기 가야 좋은 친구들이 있다고. 좋은 친구들이 이 사회에서 그 역량을 발휘해서 역할을 제일 높은 자리에서 짓다 뺐다는 그 친구를 알아야지 네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친구 도움을 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벌써 도움 받을 거를 가르친다고. 그때요. 자녀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리고 조상님들이 가져왔던 지혜, 그걸 뭐라고 해요? 지혜의 보고,
그 책을 늘 보면서 요럴 때는 요렇게 했거나 하고 계속 사례별로 사유하고 사고하는 훈련도 시키고 토론하는 훈련도 시키고 특히 계속 한 가지 주제를 낳고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 10가지를 해봐라 해가지고 이렇게도 상상하고 저렇게도 상상하는 훈련을 어마어마히 시키고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아시면 이미 유태인들이 하는 그 방식을 우리 태제 미네르바 학교에서도 그걸 본받는다 말은 이쁘지 않지만 그런 것을 여러분 참고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알아두세요. 인간이 혼으로, 생각으로, 지식으로 하는 이 방법은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덕분석후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덕분석후는 애시당초 알아두세요. 배운 게 전혀 없어. 가진 게 전혀 없어. 상상 나래 펼 줄 몰라.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오로지 자신이 누군지 알아서 영, 혼, 육, 삼중구조에 있는 영을 알게 하고 영은 전지전능해서 무심해서 영감받아서 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때요? 제가 많이 본 사람들은 표현을 할 때 도움이 돼요. 이건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혜가 있더라도 표현을 할 때, 설득을 할 때, 설명을 할 때 지식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덕분석거는 철저히 표현력을 길러줘요. 왜? 지식으로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고요. 학교를 하나도 안 나온,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도 우리 학교에서는 공부가 가능해요. 왜? 이 지구에서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하고 가장 재미있고 가장 명쾌하게 상쾌하게 통쾌하게 다 해준다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 이야기할까요? 등록금이 이 지구에서 제일 싸요. CMS 10,000원만 하면 학교 등록이 돼. 모든 혜택이 다 주어져. 이런 학교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이번에 한샘 사장님이 이거 꼭 듣고 덕분석후를 지원해서 함께하는 게 더 빠르겠다. 왜? 이미 다 하고 있고 최고의 경지에 있으니 말입니다. 이게 삼성이고 LG이고 이제 눈을 떠야 돼요. 이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학교가 덕분석후이고 덕분석후가 손잡아서 하면 한국 문화 이걸 가지고 덕분 철학을 멋지게 최고의 경제에서 다 함께 잘 살게 하는 걸 가장 빨리 쉽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한다. 이 말을 강조해 드리고 싶네요. 드디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먼저 안내를 해주세요. 먼저 들었으니까요. 먼저 해봤으니까요. 됐습니까?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한샘 사장님께 큰 박수 보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